자,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문자의 허구성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그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때로는 1대1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것을 문자의 허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문자라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경험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완전히 거역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언어를 통해서 때때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독해의 즐거움이고 정보의 자극이기도 한데, 그렇게 완전한 거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미권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나 단어의 정의가 우리와 일대 매칭이 되지 않았을 때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거 문법이나 구문 때문에 독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1대1 대칭이 안 됐을 때, 그리고 문자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자극이라 정보라는 말도 사실 문자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실래요? 그렇게 말로 하기가 쉽지 않죠. 자, 이렇게 우리말도 그러한데 영어는 어떻게 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라고 한다면 이거는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100% 맞는 말이면서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우리말로 바꾸는 해석을 100%는 아닙니다. 물론 최대한 자제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문자의 허구성에 허우적거릴 겁니다. 제 강의의 포인트도 여기에 맞춰 있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는 해석을 최대한 버려야 됩니다. 100%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 같이 들어볼게요. Reading for Learning Cognitive Approaches to Children Literature. 자, reading. 학습을 위한 리딩이다. 인지적 접근. 아이들 literature, 문헌. 아이들 문학. 이렇게 해석하면 아이들 문학이 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쉬운 단어도 사실은 이 단어의 정의가 뭔지를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아동문학이에요, 아동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문학이라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 아이들이 소유하는 문헌, 문학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해요. 리로천드라가 문헌도 있거든요. 문헌도 있고 문학도 돼요. 그러면 아이들의 문헌이다 하면 또 이상해져요. 아이들을 다루는 어떠한 그런 테크니션에 관한 문헌인가? 잡지를 얘기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1대1 밀칭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이 제목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아동문학에 대한 인지적 접근인데요. 자, 그런 내용이 텍스트에 관한 이야기 나와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A text may depict a world that completely defies our empirical knowledge. A world with different set of natural laws and human practices. 문자라는 건 글자가 되겠죠. 이런 글자는 뭘 묘사합니까? 어떤 세계를 묘사할 수 있죠. 완전히 거역하는, 우리의 경험의 지식을 완전히 거역하는 그런 세계를 묘사할 수 있죠.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완전히 다른 한 세트의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관례, practices, 인간의 관례, 일반적으로 계속 해왔던 행위들, 그런 것을 관리라고 하죠. 그런 관행 같은 것들을 완전히 다른 세트를 가지고 있는 세계예요. 저는 이것을 영어라고 말할게요. Such imaginary world may paradoxically enhance understanding fictionality since readers lack experience of them. 그와 같은 imaginary world, 가상의 세계는 아마도 역설적으로 우리의 이해력을, 이게 중요합니다. fictionality, 이 가상성에 대한 이해력을 더 향상시켜요. 독자가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거 정말 멋있는 말인데요. 이 말을 제가 꼭 들으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영어를 읽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야 돼요? 그들의 경험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 문자라는 영어의 가상의 세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해가 더 잘 돼요. 이것도 리더가 이 경험의 세계가 뭐죠? 바로 한글이에요. 한국이라는 한글에 대한 1대1 매칭이 되잖아요, 단어가. 이런 것들이 도움도 되지만 때로는 역설적으로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한글로 번역하는 습관인 구문 독해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하죠. 역설적으로 오히려 가상의 세계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Confronting a world that does not match our empirical knowledge, we intuitively perceive the fiction in the straightforward sense not true, and as expert readers do not put the demands of credibility on them, which we tend to do with the fictional world similar to the actual world. 자, 우리가 confront world, 어떤 세계에 이제 직면해요. 어떤 세계를 만나냐면 우리의 실제 지식과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그렇습니다. 매치가 안 되는 거 직면했을 때 우린 직관적으로 그것을 픽션, 허구로서 인식하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로 저는 해석할게요. In straightforward, 뭐 직접적인 의미로는 이거 사실이 아니네. 우리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And 그리고 as expert reader, 전문적인 리더로서 우리는 demand credibility. 그러면서 우리는 신뢰에 대한 요구를 그들에게 하지 않아요. 그 책에다가 가짜구나, 이거 허구구나 하면서 이게 진짜야라는 신뢰성을 요구하지 않죠. 그들에게. Which we tend to do.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상의 세계에서 만나면 그렇게 하는데 어떤 세계죠? 이미 실제 세계와 유사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세계와 우리의 국어라는 세계가 사실 액츄얼 실제로 같은 세계잖아요. 가상의 세계지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Novice readers' response may be rejection since the fictional world is perceived as untrue and therefore inferior. 요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나비스 리더가 뭐예요? 결국 초심자 리더, 초보 리더. 여기서 어린이가 되겠죠.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 여러분 따지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영어를 깊이 공부한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법에 이미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수록 그 나쁜 습관을 고치기가 더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비스 리더, 어린아이일수록 그 응답하는 게 rejection, 배척일 수는 있지만 있어요. fictional world, 가상의 세계가 untrue라고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거 열등한 거야 라고. 그러나 반전이죠. If part of the novice reader's cognitive approach is learning is creative play, it makes imaginary world considerably more tangible and believable for them than for more rational expert readers. 자, 그러나 만약에 초심자의 인지적 접근, 학습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접근의 일부가 창조적인 플레이라면, 놀이라면 그것은 가상의 세계를 상당히 좀 더 intangible,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도.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느낌을 받는 거죠. 실제 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믿게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좀 더 이성적인 전문 리더보다. 이거 정말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어 강사 중에는 영어 못하는 사람 꽤 많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한 전문가는, 진정한 전문가는 문장을 분석하면서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문장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전문가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역설적인 건데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전문가일수록 실제로는 그 영어라는 세계가 만질 수 있는 tangible,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믿음이 가고 해석이 되는 걸 덜 느끼게 합니다. 이거 어린이 동화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갑니다. Novice readers' limited experience of the actual world implies that they potentially more easily accept a wide range of fictional worlds without ascribing a greater degree of truth to any of them. There is taken a substantial cognitive leap from life to text.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저는 중학교 3학년,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자제분을 갖고 있는
부모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아이 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게 나비스 리더거든요. 이들의 경험은 굉장히 부족해요. 분명 액츄얼 월드,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 대한 제한된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법에 쩌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암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은 잠재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폭넓은 범위의 이 영어라는 세계, 픽셔널 월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하지 않고요? ascribe란 말은 scribe가 쓴다는 얘기거든요. 뭐뭐의 탓으로 돌린다, 뭐뭐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다 큰 정도의 진실을 그 소설과 연관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것과 영어라는 것에 두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에서 허구성을 느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다 큰 진실을 누가 연관져요? 소설과 연관짓기지 않고 이게 진짜 가짜라고 연관시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폭넓은 픽셔널 월드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쉽게. 문법적으로 분석하거나 단어를 우리말로 꼭 맞춰가지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substantial, 실질적인, 이거 중요합니다. 인지의 도약을 하게 되죠. 삶에서 문자로, 생활에서 문자로 도약하게 됩니다. 글자는 이건 다 우리의 생활과 라이프죠. 라이프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렇죠? 허구이기도 하고요. 근데 텍스트가 그래서 허구거든요. 문자 실제 삶과 텍스트로 리프, 도약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독해라 그래요. 독해는 그래서 허구가 가미될 수도 있죠. 가상의 세계도 많고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들이 당연히 존재하죠. 이 문자의 세계는 또한 그러하게 더 크겠죠. 그러므로 완전히 거역한다는 실제 경험과 그 연목의 표현방식의 단어가 그래서 어쩌면 어렸을 때 영어를 제대로 배우면 더 쉽게 영어에 정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것이 아닐까라고 한 번쯤 저는 가설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그것은 증명을 해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영어는. 그리고 실력과 상관도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오히려 더 가르치기 힘들었던 학생들은 자기 고집이 센 학생이었어요. 단어의 뜻을 계속 분석을 습관화되어 있는 학생들. 이거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나쁜 버릇은 오래가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면 여러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50점 아이가 왜 갑자기 100점이 되는데 한 달도 안 걸렸었겠는가. 해석해서 푼 것이 문제풀이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100점이 된 게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파도를 탑니다. 인간이라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이게 더 우상향이 돼요. 그런데 이게 좋아진다는 게 빠른 시일 내에 한 달도 안 걸려 좋아졌다는 건 뭐예요? 이건 자신을 내려놨을 때 가능했던 점수라 보이죠.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게 바로 영어가 우리말로 바꾸지 않는 구문독해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문독해는 우리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허구로 받아들이지 않고 허구를 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1대1 매칭시켜서.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 중에 영어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